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현재까지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기업들인지 내용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필요한 계좌도 미리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에 남은 일정은 3개입니다. 일반 기업은 없고요. 스펙 1개, 리츠 2개예요.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과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일정이 겹치고요. 이 두 종목의 환불금으로 신한서부 T&D 리츠의 꼬리 물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의 일정을 보시면 현재까지는 우선 5개가 잡혀 있는데요. 일정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추가로 확정되는 건들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툴젠의 환불금으로 KTB 네트워크의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KTB 네트워크의 환불금으로 교보 스펙 11호와 하이젯 7호 스펙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2개는 근데 겹쳐 있으니까 만약에 비례까지 하실 분들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 2개 스펙의 환불금으로 오토엔까지 깔끔하게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까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 1월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막 빠바박 떴었죠. 내년 1월 중순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 70조 원에서 한 75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3, 4위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IPO가 될 예정이고요.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IPO가 드디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됐네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KB, 대신, 신한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남아있는 그리고 잡혀있는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계좌를 정리해봤고요. 제가 일반 기업들에는 노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뒀거든요. 보시면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이 툴젠과 KTB 네트워크를 주관하기 때문에 계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한 툴을 만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상황에 따라서요. 이번에는 리츠나 스펙보다는 그냥 일반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가로 개설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매달 전해드리고 있어서 대부분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은 20일 제한에 적용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비대면으로 편하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미리 제한에 걸리는 증권사 계좌부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20일 제한에 이미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 연계해서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화면에 정리해 뒀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신한솔 연계 방법도 화면 첨부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유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서 대신증권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20일 제한은 한시적으로 그 공모 일정에 맞게 또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이 또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20일 제한이 안 걸린 상태라 제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튼 계좌는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정이 잡혀있는 종목들 하나씩 진짜 워밍업 수준으로 간단히만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인데요. 사실 스펙은 이제 이상 급등 현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 제가 최근에 상장한 스펙을 순서대로 써놨고 오늘 11월 17일 기준의 종가를 적어뒀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 2,000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더더욱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죠. 그나마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이나 삼성머스트 스펙 5호는 워낙에 이전에 급등했던 스펙들이라서 여전히 조금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스펙은 이제 상장일에 수익률 5%를 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굳이 공모에 참여할 메리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은요. 현재 대신 8호와 9호가 모두 합병 대상을 찾은 상황이라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네, 총 6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 규모는 약 1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소형 스펙은 아니네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162만 5천 주입니다.
균등은 81만 2,500주가 되겠죠. 이번에 그리고 대신증권이 우대 등급 적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 한도는 모두 다 동일하게 16만 2,00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고요. 영상은 이번 주에 따로 준비를 해서 올려볼게요. 네, 다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기초 자산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면서도 꽤 매력적이에요. 미국 페덱스 물류센터 2개하고 아마존 물류센터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글로벌 물류기업인 페덱스. 네, 매력적이죠? 또 이들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임대율도 100%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탄하다, 괜찮다 싶었고요.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6%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회계 기간이 3월과 9월이거든요. 이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반기 배당을 실시하게 되고요. 1년에 2번. 투자하면 바로 연 6%대의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시면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약 6%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고 총 1,502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는 5,000원 되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약 751억 원 정도네요. NH 오런리츠의 공모 규모가 약 1,405억 원이나 됐었거든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미래에셋과 KB, NH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리츠는 100% 비례 배정이라는 거 아시죠? 균등 없습니다. 미래와 KB증권에 배정된 주식수는 동일하고 NH투자증권이 조금 적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하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내용도 더 살펴봐야 하고 수요 예측 결과도 참고해야겠지만 우선 내일 상장하게 되는 NH 오런리츠의 성적이 좀 좋다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수요가 엄청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리츠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면 상장일의 단기 성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비슷할 것 같으면 청약 경쟁률 보시면서 낮은 곳에 베팅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신한서부 T&D 리츠입니다. 기초자산이 인천의 스퀘어원 쇼핑몰하고 용산의 드래곤시티 레지던스 호텔이에요. 스퀘어몰은 11월에 편입을 이미 했고 드래곤시티의 레지던스 호텔은 공모 후에 다음 달에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2년 전이던가 이 드래곤시티에 밥을 먹으러 한번 갔다가 이 호텔은 곧 망할 수도 있겠다. 그때 심지어 발렌타인데이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남자친구랑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손님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세 낸 듯이 여기저기 다 구경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레지던스 호텔 쪽만 편입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호캉스도 굉장히 유행하고 그런 분위기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쇼핑몰은 중간에 서부 T&D를 껴서 책임임차 8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지하의 홈플러스와도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쇼핑몰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임대료 확보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은 5에서 6%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체크할 부분은 올해 말 기준으로 이 리츠의 주주가 된다고 해도 내년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 회계 기간부터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거 확인하셔야겠네요. 네, 신한서부 T&D 리츠는 공모 규모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 큽니다. 약 1,349억 원.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100% 비례 배정이고 한국투자증권의 배정 물량이 400만 주로 가장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오랜만에 기업이 나왔어요. 툴젠인데요. 툴젠은 코넥스의 대장주입니다.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라 또 선입견이 생기기는 하는데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같이 볼게요. 툴젠은 유전자 가위 기술 회사입니다. 유전자 가위가 뭐냐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교정을 해서 형질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툴젠이 3세대 유전자 갑이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취득한 상황이라 기술력은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통해서 바이엘이나 서머피셔 등등의 17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원천 기술 플랫폼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치료제도 개발을 할 거고요. 또 앞으로 기능성 대두나 감자 같은 종자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딱 그냥 신약 개발 업체다 이런 것보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설립 후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A등급 2개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네, 공모가 밴드로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제시했는데 오늘 기준의 코넥스 시장 거래 가격은 14만 6,400원이에요. 뭔가 그래도 조금 해봄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총 1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 규모는 약 1,20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상 시가총액도 약 9,410억 원, 1조 가까이가 되고요. 청약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요. 배정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25만 주. 그래서 균등은 12만 5천 주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 확률이 높겠고요. 이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가 만약에 괜찮다면 경쟁률도 엄청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유통 물량 측면에서 아무래도 확실한 단점이 있겠죠. 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64%나 되는데요. 기존 주주 비율이 무려 51.76%나 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도 6,023억 원. 수요 예측 결과를 잘 참고해서 판단해야만 하는 종목이 되겠네요. 네, 다음 KTB 네트워크입니다. 벤처 캐피탈이에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IPO를 기회 삼아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금융회사를 말하죠. 보시면 2020년 기준 벤처캐피털 운용자산 규모로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앞에서 잠깐 봤던 그 대신 밸런스 스펙 11호의 발기인으로 이번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괜히 반가웠어요. 네, KTB 네트워크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쭉 보면 엄청 많은데 제가 일부분만 캡처를 한 겁니다. 네, 보면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RBW가 보이고요. 그리고 토스뱅크의 비바 리퍼블리카 보이고요.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 보이고요. 그 옆에 바로 앞에서 봤던 툴젠도 있어요. 네, 그래서 RBW나 툴젠을 통해서 이번에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토스뱅크나 배달의 민족 이런 친구들의 상장이 또 기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기준 당기순이익 35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VC업계 1위였다고 하네요. 네, 쭉 테이블을 보시면 아주아이비 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VC들이 보이시죠?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2천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5,800원에서 7,200원 제시했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1,44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7,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친구도 규모가 조금 있는 편이네요. 총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NH, 삼성, 유진, 하이투자증권, KB증권까지 챙겨보시고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수량이 조금 많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15만 주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또 모릅니다. 청약일에 경쟁률 비교해 보시고 청약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계좌는 우선 최대한 미리 만들어 두세요. 네, 보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20%밖에 안 돼요. 기존 주주의 물량 전혀 없고요. 여기에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적용이 되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워낙에 공모 수량이 조금 많아서요. 유통 가능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440억 원이나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다음, 교보 스펙 11호와 하이제 7호 스펙은 간단히 배정 물량과 청약 수수료만 체크를 할게요. 교보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1,000원, 하이투자증권은 2,000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균등만 청약을 했고 10주를 배정받게 됐다고 해봅시다. 10주를 배정받았으면 주당 2,000원이니까 총 배정 금액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상장일에 5% 수익이 났다고 하면 수익금은 1,000원밖에 안 돼요. 수수료를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 계산 미리 하시고 균등만 하는 것보다는 비례까지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오토엔입니다. 2008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회사라고 하고요. 네, 자동차 생활 플랫폼 기업이래요.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커머스 플랫폼 쪽. 뭐 하는 거냐면 현대차나 기아의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특화용품을 제공하고 장착시켜주고요. 뭐 또 보험이나 이런 다양한 카케어, 생활 편의 서비스 상품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르노, 삼성의 전국 정비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정비소를 대상으로 표준 시설 상품과 정비소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사업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 서비스 플랫폼 부문을 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의 액세서리와 커스터마이징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신차 옵션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차량에 직접 장착을 시키고요. 그 밖에 오토엔의 자체 액세서리 브랜드와 자동차 튜닝 전문 브랜드, 자동차 매트와 거치대 브랜드 등등을 갖고 있어서 신차가 출시되고 고객에게 인도된 그 이후 애프터마켓, 차량 관리용 제품들까지도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어쨌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 물량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차는 8%, 기아는 5%, 네, 공모 후 주식수 기준입니다. 2년간 자발적인 보호 예수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와 함께 가는, 상생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총 287만 7,579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4,200원에서 4,800원을 제시했어요. 밸류에이션은 따로 또 해봐야겠지만 우선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비교 기업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포함시켰거든요. 플랫폼 업체라는 뜻이죠. 과연 근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것인지 요거는 또 수요 예측 결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공모 규모는 약 138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약 618억 원, 작은 규모고요. 미래에셋과 현대차 증권에서 청약은 가능합니다. 오토엔도 유통 물량 보시면 29.6%, 우선 20%대라서 괜찮아 보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7.3%가 있기는 한데 아주 많은 편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적용하면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들게 되겠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공모가 상단 기준 183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가는 금액 측면에서도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히만 봤는데도 오늘도 조금 길어졌네요. 일정에 맞춰서 세부 정보는 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미리들 계좌 챙겨보시고요. 대충 어떤 기업들이 IPO를 하는지 감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 영상을 보는 수험생 분들이 계시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그동안 노력했던 거 편안하게 잘 풀어내고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도 예전에 제가 그 수능 볼 때의 그 마음으로 기도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10시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9시에 MTS 열고 막 오류 났나 시겁하지 마시고요. 시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